자,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편의상 3명의 플레이어가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리고 C가 방장이에요. 우리가 블렛을 발사했을 때 그 블렛이 다른 플레이어에서는 안 보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블렛을 이렇게 A에서 만들 때는 블렛을 만드는 것 그 자체는 A의 게임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B, C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에요. 즉 여기서 암만 블렛을 찍어내봤자 A의 게임상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찍어낸 블렛 게임 오브젝트를요. 이 친구를 3명의 ABC 플레이어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게임상에서 실시간으로 찍혀서 스폰이 될 수 있는 친구라고 약속을 해야 돼요. 왜 이 약속을 꼭 해야 되느냐? 앞서서 말했지만 네트워크상에서 스폰이 될 수 있는 친구만 스폰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안 하면요. 약속하지 않은 게임 오브젝트가 해커에 의해서 네트워크상에서 소환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즉 여러분들이 잘 싸우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약속하지 않는 물체가 떨어져서 여러분들을 죽인다면 기분이 나쁘겠죠? 약속된 친구만 실시간으로 동시에 찍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블렛 친구를 약속을 하고요. 이 친구는 스폰 가능한 친구라고요. 그 다음에는요. 블렛을 찍어낼 때 A에서 블렛을 찍어내면 안 돼요. 즉 이론편에서 제가 엄청 강조했던 내용인데 C가 방장이잖아요. A가 총알을 쏠 때는 진짜 총알을 쏘는 게 아니라요. 즉 A는 각자의 게임상에 총알을 동기화시켜서 탄생시킬 권한이 없어요. A는 총알을 발사하는 척 하면서요. 발사하는 척만 하고요. 방장인 C에게요. 여기서 총알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진짜 총알은 여기서 만들어져서요. 여기서 발사가 되고요. 서버이자 호스트이자 방장인 C가요. 각자의 게임 세상에 전부 총알을 만들어서 동기화를 시켜요. C는 서버이자 방장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니까요. 즉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A가 총알을 쏠 때 A는 총알을 쏘는 척만 하고요. C의 세상에서 총알이 실제로 만들어지고 발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총알을 만들고 필요한 설정이 끝나면 이 C가 각자의 게임 세상에 자기가 하나 찍어냈던 이 총알을 동기화를 시켜서 실제로 동작하게 하고요. 그러면 한번 코드로 작성해 봅시다. 자, 그러면 설명한 작업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블렛 프리팹 친구에게 스크립트를 하나 추가하고 시작할게요. 그래서 블렛 프리팹 선택해 주시고 add component 하고 새로운 C# 스크립트 블렛을 만들어서 붙여주고 더블 클릭 쓸게요. 그래서 특별한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 블렛 친구는 void on collision enter를 가지고 있어서요. 충돌을 체크할 거예요. 그래서 collision 충돌을 체크해서 만약에 충돌이 체크되면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거죠. destroy game object.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부딪히면 즉시 파괴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는 충돌한 상대방이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게임 오브젝트라면 데미지를 주는 코드를 나중에 삽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충돌한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주기. 지금은 주소만 남겨놓고 세이브하고 돌아갈게요. 그 다음에 다시 플레이어 컨트롤러 스크립트로 돌아갈게요. 자, 네트워크 비헤이비어를 상속받는 친구들은 한 가지 키워드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커맨드라는 키워드인데 커맨드라는 키워드가 붙어있는 함수는요. 클라이언트가 발동했을 때 사실은 클라이언트가 발동하는 척 하면서 호스트에서 발동이 돼요. 아까 말했죠? 총알을 발사하는 척 하면서 실제 총알은 호스트 방장에서 발사한다고요. 즉 여기다가 요 기능을 커맨드를 묶은 어떤 함수로 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동작하고 무엇인지 좀 볼게요.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커맨드라는 속성자 키워드를 사용을 해요. 그 다음에요. 커맨드라는 속성이 붙는 함수는 무조건 앞에 void cmd 앞에 cmd라는 키워드가 꼭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fire라고 할게요. 그리고 여기 작성했던 코드를 잘라서 옮겨 넣을게요. 자, 그리고 이건 따라 하실 필요가 없는 내용인데 이것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데요. 게임 오브젝트 변수를요. 제가 말했던 홈페이지에 있는 소스 코드는 이렇게 작성이 안 돼 있어요. 앞에 바가 붙고요. 게임 오브젝트로 캐스팅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옛날 유니티 버전에서는 자동으로 타입을 추측하는 기능이 instance8에서 없었기 때문에 앞에다가 캐스팅을 걸어줘야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그런데 홈페이지에 있는 코드랑 똑같이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바꿔줄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홈페이지에 있는 것들을 참고할 때 혼란을 빚지 않게 해요. 자, 그 다음에 블렛의 속도를 지어줬죠. 자, 그리고 이 cmd 파일을
여기서 사용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커맨드 속성이 붙어있는 이 cmd 계열 함수를 발동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자, 방장이 아닌 컴퓨터에서 cmd 계열의 함수를 발동하면요, 여기서 cmd 계열의 함수를 발동하면 B에서 이 함수를 발동하는 척을 하면서 실제로 여기 있는 코드가 발동이 안 돼요. 어떻게 되냐면요, 방장한테 맡겨요. 여기서 실제로 cmd에 작성했던 함수들이 발동이 돼요. 그리고 그 결과물을 전파를 우리가 수동으로 해주면 되는 거죠. 즉, cmd가 붙는 친구들은 아까도 말했듯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거냐면, 총알을 발사하는 척 하면서 진짜 총알을 발사하는 함수를 여기서 발동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cmd가 붙어있는 커맨드라는 속성이 붙어있는 함수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발동하려고 하는 척 하면서 진짜 발동은 여기서 된다. 그래서 여기서 발동이 되는데, 우리가 작성한 코드는 방장에서 발동되는 것까지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장에서 발동을 한 결과물을 전파를 해야 돼요. 즉, 방장에서 찍어낸 총알을요, 여기서도 이렇게 전파를 해서 찍어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방장이 아닌 컴퓨터가 이걸 발동하면요, cmd 계열 함수를 발동하면 발동하는 척만 하고, 즉 발동만 하고요, 발동의 구체적인 내용물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대신에 똑같은 시간에 방장 컴퓨터에서는 이게 발동이 되는 거죠. 단 방장 컴퓨터에서만 발동이 되고 끝나면 안 되고, 여기서요, 네트워크 서버 점 스폰 한 다음에 여기에 블렛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네트워크 스폰은 네트워크 서버 역할을 하는, 즉 방장이나 혹은 데디케이트 서버만 발동시킬 수 있는 함수인데, 여기 입력으로 들어오는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요, 다른 게임 세상에다가 소환을 해요. 즉, 자기 자신의 세상에 존재하는, 서버의 세상에 존재하는 오브젝트를요, 다른 클라이언트들에게도 이렇게 소환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A, B, C 세 개의 게임 세상에 동시에 블렛이 존재하게 되죠. 세이브 하고요. 자, 유니티로 돌아와서요, 계속하기 전에 먼저 블렛에게, 블렛 프리팹에게 네트워크 아이덴티티를 add 컴포넌트로 붙여줘야 돼요. 왜냐면 처음에도 말했듯이 네트워크 아이덴티티가 없으면요, 네트워크를 넘나들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여기서 로컬 플레이어 어서리티는 체크하지 않을게요. 로컬 플레이어 어서리티는 로컬 플레이어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 친구는 우리가 플레이어를 대표하는 어떠한 권한을 줄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당연히 블렛 친구의 위치를 네트워크를 넘어서 동기화시켜주기 위해서 add 컴포넌트 누르고 네트워크 트랜스폼이 필요한데, 자, 여기 보시면 네트워크 샌드 레이트가 동기화시키는 주기라고 했죠. 1초에 9번 동기화하는데 이 친구를 0으로 만들어 줄게요. 아니, 그러면 동기화를 안 하는 게 아닌가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최초 1회만 동기화하고 그 이후에는 동기화를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해도 되냐면, 기본적으로 동기화를 하는 거는 네트워크 대역폭을 먹어요.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들면 네트워크를 1회만 동기화하는데, 이 친구는 왜 그렇게 해도 되냐면요, 총알이 각자의 컴퓨터에서 알아서 날아가기 때문이에요. 즉, 뭔 말이냐면, 자, B에서 총알이 생성이 됐어요. A와 C에도 총알이 생성되는데, 처음 1에는 위치가 동기화돼서 전부 똑같은 위치랑 똑같은 방향으로 총알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초당 6m의 속도로 날아간다고 할게요. 총알을 만든 이후로 동기화를 계속 해줘도 되는데, 사실 그게 의미 없는 이유는요, 처음 생성될 때 속도를 가지고 생성이 되죠. 즉, 뭔 말이냐면, 한 번만 동기화를 해주면요, 처음 한 번만 동기화해주면 얘들이 알아서 각자의 ABC 컴퓨터에서 이쪽으로 날아가요. 미세한 오차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번만 동기화를 해주면요, 그 다음부터는 각자의 컴퓨터에서 지가 알아서 6m를 이렇게 가면 돼요. 초당 6m 속도로요. 즉, 그 사이에 일일이 매번 이렇게 동기화를 해줄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동기화를 안 해줘도 지들이 알아서 각자의 컴퓨터에서 이 블렛들이 알아서 움직이니까요. 즉, 한 번만 동기화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각자 컴퓨터에서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샌드 레이트를 그냥 0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처음 한 번만 동기화하죠.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트워크 매니저로 들어가서요, 네트워크 매니저에 여기 registered spawnable prefabs에 우리의 블렛 친구를 등록해야 돼요. 그래서 플러스 버튼 누르고 슬롯을 하나 열어서 우리의 블렛 프리팹을 여기 등록해 줄게요. 뭔 말이냐면, 약속된 게임 오브젝트만 네트워크를 넘어서 새로 생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죠, 만약에 서로 약속하지 않은 그러한 게임 오브젝트를 찍어낸다면 반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떤 게임 오브젝트 등록하면 그 친구는 네트워크를 넘나들어서 스폰 가능한 친구가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세이브 하고요.
빌드 앤 런을 해볼게요. 빌드 앤 런. 플레이 버튼 누르고, 여기서도 플레이 버튼 누르고, 한 명은 방장, 한 명은 손님. 그래서 총알을 쏘면요, 이제 총알을 쏘고 있는 게, 자, 옆에 좀 붙일게요. 동기화가 돼요. 완벽하네요. 그래서 얘도 끄고, 얘도 종료하고, 끄고. 자, 그래서 우리는 총알을 만들어서 동기화하는 것까지 다 만들었어요. 이제 플레이어의 체력을 만들고 적들을 만들어야죠.